안녕하세요. 효초입니다. 오늘은 사과 식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난이 사과를 지난번에 아내가 사와가지고 먹다가 남았어요. 몇 개가. 그래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사과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과가 썩은 것도 있고 쭈글쭈글 이렇게 말라 있습니다. 이거 깎아 보니까 푸석푸석해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과로 사과 식초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과로 식초를 만들면서 사과의 단맛이 중요합니다. 설탕을 넣지 않고 사과 식초를 만드시려면 사과가 최소한 14브릭스가 나와야 됩니다. 사과를 한 입 깨물어서 딱 씹었을 때 아이고 달구나 하면은 이제 14브릭스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아이고 달지 않네? 그러면 설탕을 약 한 5% 정도 넣고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식 하나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그 공식에 따라서 설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과를 흐르는 물에 먼저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물에다가 식초를 조금만 넣어 주세요. 사과를 10분 동안 담가서 소독을 합니다. 사과를 씻었으면 그 사과에 묻어있는 수분은 충분히 말려주세요. 그 식초가 발효될 때 수분이 남아있으면 발효가 잘 안됩니다. 부패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수분은 충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가운데 씨앗 부분하고 양쪽 홈에 있는 지저분한 곳은 잘라내고 사용하세요. 사과를 갈아서 만들면 식초가 잘 만들어집니다. 성공 확률이 확 높아져요. 분쇄기나 믹서기, 녹즙기 등으로 가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믹서기로 갈 때는 물을 넣지 않고 갈기 때문에 사과가 잘 갈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사과 두세 개를 먼저 강판에 갈아서 즙을 짜세요. 마중 사과즙을 만드는 겁니다. 그 먼저 짜낸 사과즙을 믹서에 넣고 조각조각 낸 사과를 넣고 믹서하시면 믹서기에도 잘 갈아집니다. 유리병은 제가 전날 끓는 물에 소독해서 말려뒀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잡균이 없어서 사과 식초가 잘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 통이나 조금 더 세심하게 소독을 하고 싶으면 집에 먹다 남은 소주 있지요? 소주 넣고 병 한번 싹 소독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과와 이스트가 잘 섞이도록 혼합해 줍니다. 충분히 혼합을 해주세요. 그래야 사과 식초 발효가 잘 됩니다. 사과 식초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과를 가르면 이제 즙이 나오는데요. 그 속에 사과의 단맛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과의 단맛하고 이스트가 만나서 발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과 술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그 사과의 알코올이 식초로 바뀌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스트와 혼합한 이제 사과를 병에 담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유리병 윗 주변에 사과가 묻지 않도록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위쪽에 붙어 있으면 곰팡이 필 수도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넣으시고 묻어 있으면 나중에 빈 공간에 있는 것은 전부 닦아내시면 됩니다. 병에 넣었으면 위쪽에 재료를 평평하게 눌러줍니다. 그래야 사과 식초가 발효가 잘 됩니다. 유리병 입구는 천으로 덮고 고무줄로 묶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표 하나 달아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사과 식초 만들기는 끝났습니다. 별거 아니죠? 쉽습니다. 이제부터 발효하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과 식초 발효 준비는 끝났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천만 씌워서 하루에 한 번씩 저으면서 발효를 합니다. 발효 온도는 25도 전후입니다. 발효 기간은 21일, 3주입니다. 3주. 그리고 최저 온도는 16도이고 최고 온도는 35도까지 괜찮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발효 기간이 길어지고 온도가
높으면 발효기간은 짧아집니다. 자, 이 기간은 사과 식초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과 술이 되는 과정입니다. 3일째 되는 날 비닐을 씌우고 바늘구멍 딱 한 개만 뚫어 놓습니다. 비닐 위에 천 하나 덮으시고 고무줄로 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과 식초 1차 발효기간, 사과 술 만드는 기간을 채우는 겁니다. 젖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과 식초 1차 발효 21일이 지나면 거름망에 넣고 주물주물해서 짭니다. 그때 나온 액체가 사과 술입니다. 유리병은 끓는 물에 소독해서 말려서 사용합니다. 유리병에 사과술을 넣고 비닐을 덮고 묶습니다. 그리고 바늘구멍 하나만 뚫으시고 비닐 위에 다시 천 덮고 꽁꽁 묶습니다. 발효 온도는 25도에서 35도입니다. 예, 30도 전후의 온도지요. 자, 그 온도가 사과 식초는 잘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일주일에 한 번씩 젓습니다. 발효 기간은 3개월. 그러니까 90일입니다. 1차 발효 21일이 끝나고 걸러서 사과 식초로 만들 때 집에서 만든 막걸리 식초나 천연 발효 식초가 있으면 종초를 넣으시면 좋습니다. 사과를 걸러서 나온 액체에 30%의 종초를 넣고 만드시면 사과 식초가 더 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없으면 넣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 식초 2차 발효 기간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젓는데요. 초막이 두꺼워질 수도 있고 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초막이 얇게 생겨서 깨지거나 가라앉으면 상관이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껍게 생긴다면 그 두꺼운 초막은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나서 사과 식초가 완성되면 유리병에 보면 밑에 앙금이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운 천에 걸러서 맑은 사과 식초는 병에 담아서 꼭 밀봉해서 실온 보관하시면 됩니다. 얼지 않는 곳에만 두면 오래오래 두고 사과 식초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래오래 숙성할수록 사과 식초는 맛이 좋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어느 여성분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는 여성분이었네요. 사과 식초가 식도염에 좋다며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사과 식초가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위나 식도에 염증이 있다면 먹어서는 안 되지요. 상처를 자극해서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사과 식초를 꼭 먹어야 한다면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그에 따라서 먼저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 예방 차원에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여성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려드렸네요. 요즘 방송에서 몸에 좋은 것에 대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따라서 먹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드셔야 한다면 몸에 맞는지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사과 식초를 만들어 드신다면 며칠 드시면서 몸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이상 반응이 없다면 계속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설날이 돌아오네요. 사과 선물 많이 들어오겠지요? 제사 지내고 남은 사과는 가족들 충분히 드시고 만약에 사과가 남으면 사과 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방법으로 따라 만드시면 망가질 염려 없고 잘 만들어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효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